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을 위한 그레이 청춘 채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진정한 노년의 황금기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저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황금기는 바로 건강하게, 활기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매일을 누리는 삶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황금기를 스스로 갉아먹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무심코 저지르고 계십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고민을 들으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황금기를 빼앗아가는 그 작은 실수들을 제대로 알고 피하는 것만으로도 상상 이상의 건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긴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이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든든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노년에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 건강 실수를 낱낱이 파헤치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정보 이상의 가치를 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노년기는 신체와 마음이 조금 더 섬세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습관들이 이제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한 번 건너뛴 건강검진, 너무 짠 음식 한 끼, 또는 친구와의 연락을 미룬 하루가 쌓여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쉽게 피할 수 있는 7가지 건강 실수를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이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장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실수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아픈 데 없는데 굳이 병원 갈 필요 있나? 하며 검진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무너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를 인지하기 어려워지고 질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70대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늘 기운이 넘치셨고 특별한 증상이 없어 5년 넘게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보건소에서 받은 무료 검진에서 초기 고혈압과 당뇨, 전조를 발견했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약물과 식이 조절로 건강을 되찾으셨지만 만약 그때도 검진을 미뤘다면 심각한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0대 김영선 여사님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몇 년간 건강 검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다면 초기에 발견하여 훨씬 쉽게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건강검진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기본적인 검사는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 이상이라면 대장암, 위암, 유방암 같은 암 검진도 필수입니다. 검진 결과를 의사와 상의해 개인화된 건강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작은 시간 투자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병원에 전화해 검진 예약을 잡아보세요. 그 한 통화가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바로 운동 부족이거나
반대로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근력을 유지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지만 균형이 중요해요.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를 방치하면 낙상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65세 박순자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박 어르신은 운동은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라며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셨습니다. 그러다 점점 다리에 힘이 없어지더니 결국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입으셨죠. 입원과 재활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꾸준한 걷기와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한 후 훨씬 건강해지셨어요. 반면 68세 이민호 어르신은 갑자기 무리한 등산을 시작했다가 무릎, 연골 손상으로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76세 한희순 할머니는 괜찮다며 집 앞문턱, 미끄러운 화장실 바닥을 그대로 두셨다가 결국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대퇴골 골절로 6개월간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사망 원인 1위가 낙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번의 낙상이 건강한 노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운동은 적당해야 약이 됩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정도 빠르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추천드려요. 근력 운동, 예를 들어 의자를 이용한 앉았다, 일어서기를 주 2, 3회 10분에서 15분씩 해보세요.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해주셔야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에는 충분히 스트레칭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낙상 예방을 위해 집안 환경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안 조명을 밝게 하고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문턱은 제거하고 계단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시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고 적절한 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을 지키는 힘입니다. 오늘 신발을 신고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그 첫걸음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세 번째 실수는 바로 불균형한 식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식사를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많이 나타나는 실수이죠. 노년기에는 기초대사율이 떨어지지만 단백질 요구량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근육량 유지를 위해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70세 최영순 할머니는 많이 먹으면 살찐다며 하루 한 끼만 드셨어요. 3개월 후 극심한 근육 감소와 면역력 저하로 폐렴에 걸리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2세 최미영 어르신은 매일 라면만 드시며 간편함을 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칼슘과 단백질 부족으로 뼈가 약해지시더니 작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높아지셨어요. 반대로 67세 정우석 어르신은 고기 위주의 식사를 즐기셨지만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시고 식단을 완전히 바꾸셔야 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매 끼니마다 살코기, 생선, 두부, 콩류, 계란 등 단백질과 채소, 과일, 통곡물을 골고루 섭취하려고 노력하세요. 짠 음식은 줄이고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멸치나 우유를 챙기세요. 소화가 어렵다면 부드러운 형태로 조리하거나 여러 번 나눠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건강보조식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식사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도 하루 1.5리터 이상 충분히 마셔주세요.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새롭게 만듭니다. 오늘 저녁 한 가지 건강한 재료를 식탁에 추가해보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빛나게 할 거예요.
네 번째 실수는 바로 약을 잘못 복용하거나 아예 거부하는 것입니다. 처방받은 약은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지만 이를 소홀히 다루거나 임의로 복용하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약물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같은 용량으로 복용하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요. 특히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다약제 복용은 매우 위험합니다. 얼마 전 제게 온 75세 김선미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로 진통제를 6개월간 복용하셨어요. 그 결과 위험이 심해져서 응급실까지 가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5세 오진의 어르신은 고혈압 약의 부작용이 걱정돼 복용을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긴 치료 끝에 회복하셨지만 어르신은 그때 약을 먹었더라면 하며 후회하셨죠. 반면 70세 박영철 어르신은 여러 약을 제멋대로 섞어 복용하다 위장장애를 겪으셨습니다. 60대 최영필 어르신은 허리가 아파 친구가 좋다고 했던 진통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이 약은 최 어르신이 앓고 있던 고혈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이었고 결국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위험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약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정확히 그리고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부작용이 걱정되면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고 약 정리함을 사용해 스케줄을 관리하세요.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모든 약물 목록을 작성해서 진료 시 담당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을 함부로 먹거나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예전에 처방받았던 약을 다시 복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약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친구입니다. 오늘 약통을 정리하며 복약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바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 그리고 우울감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69세 이순영 어르신은 자녀들이 독립한 후 혼자 지내시며 점점 말이 없어지셨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심해지셨지만 다행히 지역 경로당의 취미 모임에 참여하면서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이웃들과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어르신의 건강을 되살렸죠.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게 된 70대 각선희 여사님은 점차 외부 활동을 줄이고 집에만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슬픔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무기력해지고 식사도 거부하는 등 우울증 증상이 심해지셨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74세 정진용 할아버지는 집에만 계시며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셨어요. 6개월 후 우울증이 심해져서 식욕부진,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사회적 교류는 마음의 영양제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경로당, 복지관, 종교단체 등에 적극 참여하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주 1회 전화나 만남을 가져보세요. 반려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는 것도 정서적 안정을 주며 고립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경로당의 노래 교실이나 원예 모임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삶의 활력입니다. 오늘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그 대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거예요. 여섯 번째 실수는 바로 수면의 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여 수면 부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너무 적게 자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자는 것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노년기에도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며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치매 위험 증가,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71세 김민수 어르신은 밤늦게까지 TV를 보느라 매일 4, 5시간만 주무셨습니다. 만성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일상이 힘들어지셨죠. 60대 김영철님은 은퇴 후 잠이 오지 않아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셨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낮 동안의 피로감,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 만성 질환 악화로 이어지셨습니다. 반면 68세 장영애 어르신은 하루 10시간 이상 잠을 자며 무기력증을 겪으셨습니다. 71세 송선자 할머니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며 하루 3, 4시간만 주무셨어요. 낮에는 졸리니까 TV 보며 소파에서 자고 밤에는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복용하셨죠. 결국 수면 리듬이 완전히 깨져서 인지 기능까지 떨어지셨습니다. 두 분 모두 규칙적인 수면 루틴을 만든 후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특히 노년 남성분들께 많이 나타나는 수면방해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잦은 야간뇨입니다. 70대 박찬호 어르신은 밤에 2, 3회씩 소변을 보러 깨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만성적인 피로와 함께 원치 않는 불면증, 그리고 우울감까지 겪게 되셨죠.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 낮에도 무기력하고 짜증이 늘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좋은 수면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세요. 취침 전 한두 시간은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화면을 피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이나 가벼운 독서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7, 8시간의 적정 수면을 목표로 하세요. 낮잠은 2, 30분 이내로 짧게 자고 저녁에는 카페인이나 과도한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전립선 비대증 등으로 인해 밤에 자주 깨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야간뇨 증상을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불면증과 우울증을 예방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은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침실을 정리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좋은 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7번째 실수는 바로 정신건강 관리 소홀입니다. 신체 건강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의 건강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에는 상실감, 외로움,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어려움은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지거나 기존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73세 한영미 어르신은 경제적 걱정으로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불면증과 고혈압이 악화되셨지만 명상과 상담을 시작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어요. 어르신은 10분 명상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죠.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매일 10분 심호흡이나 명상을 해보세요. 취미생활, 예를 들어 원예나 그림 그리기는 마음을 달래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만약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건강한 삶의 뿌리입니다. 오늘 5분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더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노년에 반드시 피해야 할 건강 실수 7가지 어떠셨나요? 정기검진 소홀, 운동 부족 및 과도한 운동, 불균형한 식습관, 약물 오남용, 사회적 고립, 수면의 불균형, 그리고 정신건강관리 소홀까지. 이 7가지 실수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나간다면 분명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소중하고 아직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찾아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더 빛나게 할 겁니다. 건강한 노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혜 채널 그레이 청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